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지요. 물론 그 구조와 어느 위치에 어느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재성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에만 있어도 좋고 지지에만 있어도 좋고 천간, 지지에 모두 다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천간에 있는 재성은 남들이 다 알아주는 것이 되는데요. 즉, 나만 아는 것이 아닌 표출된 것이고, 지지에 있는 재성은 나만 아는 것이고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지지에만 있다면 밖으로 드러나거나 남이 알아주는 재성은 아니지만 그 혜택은 나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편재와 정재를 구분해보고 재성이 갖는 길과 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편재는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처 또는 처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하며 시주에 있는 편재는 손자를 의미합니다. 금전적 출입이 빈번하고 남자는 풍류심이 있어 첩을 두거나 연한을 당하기 쉬우며 남녀를 불문하고 타향해서 출세하는 경향이 많죠. 식상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이 더욱 심화되지만 비견을 만나면 약화되고요.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욕심이 많고 주색을 좋아하며 처보다 정부를 더 좋아합니다. 연주에 편재가 있으면 집안 재산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면서 능히 조상의 업을 승계합니다. 편재는 월주에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타 주에도 여러 개 있으면 박복하다고 보는데요. 월주에 편재가 있고 시주에 겁재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에는 못 사는 선부후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왕한 사주에 편재 또한 왕성하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할 수 있고요. 편재가 왕성하고 천을 이덕이 있으면 그 부친이 현명하고 명망이 있으며 유복한 사람입니다. 편재가 천간에만 있으면 의로운 일에 재산을 희사하고 주색을 좋아하며 천간과 지지가 모두 편재이면 재복과 여복이 많으며 경제적인 수완이 좋습니다. 편재와 편관이 동주에 있으면 아버지 덕이 없고 여자 때문에 손재하기 쉽고요. 편재와 장생이 동주하면 부자간에 화목하고 편재와 묘가 동주하면 부친과 일찍 사별합니다. 편재와 목욕이 동주하면 부친이 풍류를 즐기고 연주에 편재와 비견이 동주하면 부친이 타향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편재가 공망이면 부친의 덕이 없으며 여자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자가 편재가 많으면 오히려 재복이 없으며 또 편재와 쇠가 동주하면 남편과 일찍 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나타내며 남자에게는 처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하지요. 명예, 번영, 자산, 신용을 의미하며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며 의협심이 강합니다. 겁재가 있으면 이 같은 길조는 허무하게 되지만 식신이 있으면 복록이 더욱 증가합니다. 월지에 정재가 있으면 독실하고 단정하고 매사를 성실히 하며 원만하게 처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소하고 저축심이 있지만 정재와 묘가 동주하면 인색하여 구두쇠 소리를 듣습니다. 사주에 정재가 많으면 정으로 손재하기 쉽고 공처가로 살게 되고요. 연간에 정재가 있으면 조부가 부귀한 사람이고 연주 월주에 정재와 정관이 있으면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월간에 정재가 있으면 부지런한데요. 일지에 정재가 있으면 처의 내조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에 정재가 있으면 자수성가지만 그 성질이 조급합니다. 정재는 천간보다 지지에 있는 것이 좋은데요. 지지 중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은 일지와 시지입니다. 사주에 정재와 식신이 같이 있으면 처의 내조가 있으며 또 정관과 같이 있으면 현명한 처를 맞이합니다. 사주 중에 정재와 비견이 있고 정재가
도화살 또는 목욕과 동조하면 그 처가 다정하여 부정하고요. 정제가 쇠묘절 등의 12운성과 동조하면 처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우매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재가를 하게 됩니다. 정제와 겁재가 동조하면 부친떡이 없거나 빈곤하며 인수와 동조하면 소망을 성취하기 힘듭니다. 정제가 공망이면 재화를 얻기 힘들며 처와는 인연이 박하고요. 여명에 정제, 정관, 인수가 있으면 돈과 색을 겸비하고 정제가 너무 많으면 반대로 음란하거나 빈천합니다. 정제와 인수가 서로 파가 되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재성의 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돈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편재의 운에서는 정제의 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편재 운이 오면 봉급 이외의 수입이 있게 되고 사업자는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의외의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여행수가 많이 생겨 공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부의 크기는 원국에서 재성이 얼마나 잘 보호되는지, 운에서 들어오는 재성을 원국에서 잘 보호하면서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관생 편재의 명식이 부의 축적 면에서는 가장 클 겁니다. 재성생 관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은 재물 축적과 더불어 명예와 직위가 동시에 향상이 됩니다. 남녀 모두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원국에서 정해진 처궁과 남편궁의 배필 중에서 서로가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좋은 운을 100% 활용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기혼 남자는 처의 내조를 더욱더 잘 받게 되고 처로 인해 재물이 불어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울러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번에는 재성의 흉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겁이 흉작용을 할 때와 재성이 흉작용을 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쪼들림의 결과는 같을지라도 과정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신규 사업이나 확정 등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원국에 인성이 통관해주는 관성이 없거나 제어해줄 비겁이 없는데 재성운을 만나면 여자나 돈으로 인해 명예 손상이 발생하고 특히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고 사고나 질병 등의 신변에 이상까지 생길 확률이 높으며 특히 정제는 내 몸에 해당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란 남을 믿는 신뢰성이죠. 재성으로 인해 손상을 당하면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 쉬운데요. 돈만 보고 뛰어가다가 돈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정제가 흉인 경우에 부인 또는 여자가 남편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고 바가지를 더욱더 긁어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국에 인성이 없고 관성으로 인해 신약한 경우에는 남자는 자식의 반항이나 탈선 등으로 애를 먹게 되고요. 또한 돈과 여자로 인해 법의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